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총알 배송했잖아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산업이 바로 한국의 물류창고 시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주문한 물건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와 있는 거 거의 마법 같잖아요? 그 뒤에는 바로 이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숨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심장부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삐걱거린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마이너스 53%. 와, 보통 경제 지표에서 이 정도 숫자는요, 그냥 하락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붕괴 수준을 의미하거든요. 대체 뭐가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물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새로 지어지는 창고 공급이요. 말 그대로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 하나가 삐걱거리면서 멈춰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또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국적인 공급 압박. 일단 큰 그림부터 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2025년 예상 공급량이요. 2017년 이후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래프가 그냥 뚝 떨어졌죠. 이건 시장이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친 듯이 오른 공사비. 둘째, 꽉 막혀버린 자금 조달. 그러니까 개발사 입장에서는요, 창고를 짓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가 그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된 뭐랄까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한국 물류의 심장부, 수도권 안으로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시장 전체는 얼어붙었는데 그 와중에도 돈이 몰리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요. 새로 생기는 창고의 거의 94%가 서부, 동남, 남부권 딱 이 세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멈춘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걸 보시면 더 흥미롭습니다. 쿠팡, 예스24 같은 이름들 다들 아시죠?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이 큰 손들은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거의 다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진짜 강자들은 미래를 뭔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징조 아닐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이제 짓는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 거래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도권의 거래액은 무려 85% 넘게 폭락했는데 오히려 수도권 바깥 지역의 거래액은 더 늘었어요. 심지어 거래 건수도 더 많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모두가 수도권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걸까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수도권에서 하던 수천억짜리 초대형 거래는 이제 사라졌어요. 대신에 전국적으로는 좀 더 작고 알짜배기 물건들을 콕 집어서 사려는 움직임이 늘어난 거죠. 시장의 패러다임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규모의 경제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선별적 가치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투자자 신뢰도 지표입니다. 자, 공급은 줄고 거래도 위축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투자자들도 이 시장을 떠나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핵심 금융 지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캠 레이트, 우리말로는 자본 환원율이라는 지표에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투자자들이 그 자산을 더 안전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의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니까 한국 국채 금리가 먼저 떨어졌고요. 그러자 투자자들이 국채보다 더 수익률 높은 게 없나? 하고 찾다가 바로 물류창고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즉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오히려 이 물류창고가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면서 그 가치가 역설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과연 이 꽁꽁 얼어붙은 시장의 봄은 올까요? 데이터 속에서 미래에 대한 작은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건. 이게 최근 한 분기 동안 새로 발급된 물류창고 건축 허가 건수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숫자지만 완전히 꺼져가던 개발 시장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첫 삽을 뜬 곳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희망의 불씨는 살아났지만 그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건너야 할 강이 너무나 멀고 험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령 이 허가받은 곳들이 내일 당장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도요, 거대한 물류창고 하나가 뚝딱 지어지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씨앗을 심어도 우리가 열매를 보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건설 현장은 얼어붙었는데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오히려 더 뜨거워진 이 기이한 시장. 이 냉각기는 잠시 지나가는 계절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적응해야만 하는 새로운 현실, 즉 뉴 노멀의 시작일까요? 그 답은 아마 다음 분기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겠죠.